유전병 문제풀이 두 번째 시간입니다. 7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상 부모 사이에서 철수는 정록생명이면서 클라인펠터 증후군이다. 클라인펠터 증후군이란 X를 두 개 가지고 있는 남자를 말했었죠. 근데 이 사람이 정록생명이 되려면 정상 유전자 X와 생명 유전자 X'이 있을 때 어떤 X 염색체를 두 개 가지고 있어야 되나요? 그래서 이 프라임을 두 개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철수의 유전자형은 X', X'Y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럼 일단 이 집안의 가계도를 하나 그려볼게요.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는데 둘 사이에서 철수가 한 명 태어났다. 근데 이 철수는 X', X'Y라는 유전자형을 가진 남자다. 일단은 둘 다 부모가 정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빠의 유전자형은 XY라 하고 엄마는 X를 하나 갖고 철수한테 넘어간 이 X'이라는 유전자를 엄마가 가지고 있어야겠죠. 이렇게. 그럼 이 철수가 태어나려면 엄마가 X'을 두 개 넘겨주는 상황이 와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엄마가 난자에 X'을 넣어줘야 되고 아빠는 정자에 Y 염색체를 넣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때 이 난자의 핵상은 X 염색체를 하나 더 가지고 있기 때문에 N+1이고 정자는 Y 염색체 정상적으로 성염색체를 하나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N핵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철수라는 애는 정자 D급과 난자 B급이 수정되어서 태어났다. 가와 나에서 B분리는 성염색체에서만 각각 1씩 일어났다. 이 미음이 아니네요. D급과 B급이 수정되어서 철수가 태어났다고 했기 때문에 이 D급의 핵상은 여기 썼던 것처럼 N이에요. 얘가 지금 D급이죠. 그리고 이 비읍, 난자 비읍은 핵상인 N+1이 됐을 거고요. 그쵸? 근데 전에도 설명했다시피 이렇게 이 난자, N+1짜리 난자에 X', X' 똑같은 유전자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N+1은 그렇죠. E분열 비분리로 형성된다. E분열 비분리가 형성되어서 N+1짜리를 만들려면 지금 이 지점에서 비분리가 나타나는 뜻이 되고 그럼 그 옆에 있는 세포는 N-1일 것이다. 그럼 이들을 만들어준 모세포인 니은의 핵상은 1분열은 정상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N과 N으로 분리가 됐겠죠. 그리고 여기도 정상 분열을 했을 거고요. 지금 이런 상황이고 이 가에서는 지그시 정상적인 N핵상을 가지는 세포가 생겼는데 비분리는 1회 일어났다고 말했기 때문에 이 1회 일어난 비분리는 1분열이 아닌 지금 여기 2분열에서 일어났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1분열에서 비분리가 맞다고 하면 지금 이 N핵상을 만들 수가 없었겠죠. 이 N이 어찌됐건 N+1이나 N-1로 분리가 됐을 거고 비분리가 이미 이 1분열에서 났다고 하면 여기는 N+1, N+1, N-1, N-1 이런 식으로 다 비정상적인 애만 나오기 때문에 정상적인 N핵상짜리 세포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2분열에서 비분리가 나야 한다. 그래서 이 디귿의 핵상이 N이라는 거. 이 부분은 정상 분열했다는 뜻이기 되기 때문에 기억도 N이고 디귿 옆에 있는 얘도 N이죠. 1분열은 비분리가 일어나지 않고 정상 분열했기 때문에 이 오른쪽의 세포도 N이고 이제 비분리는 이 여기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한쪽이 N+1을 가져가면 반대쪽은 N-1을 가져가는 이런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성염색체에서만 비분리가 났다고 했기 때문에 이 리을 같은 경우는 성염색체를 두 개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 미음 같은 경우는 성염색체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얘도 똑같겠죠.
성량 자체를 2개 가지고 있어야 되고 얘는 성량 자체를 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기억, 나에서 비분리는 감수 2분열에서 일어났다. 맞죠? 이 2분열에서 일어나고 있는 게 확인이 된다. 기억 맞고. 기억과 니은의 염색체 수는 같다. 기억과 니은, 염색체 수는 항상 핵상으로 파악하라고 했었죠. 기억도 핵상이 n, 니은도 핵상이 n이기 때문에 염색체 수는 같다. 그래서 니은이 맞습니다. 디귿, 리을과 미음은 모두 x 염색체를 가지고 있다. 자,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지금 이 디귿에는 아까 봤던 것처럼 y 염색체가 들어있어요.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2단계 세포 1분열을 하면 딸 세포들 2개, 2분열을 하면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되죠. 지금 이 상황에 얘는 n짜리, 얘도 n짜리, 얘는 n 플러스 1, 얘는 n 마이너스 1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요. 이 n짜리가 n으로 분리가 정상적으로 되고 비분리가 지금 여기에서 일어났다. 2분열에서. 근데 지금 성량 색채에서 비분리가 나는 상황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남자의 정자 형성 과정을 봤을 때 지금 여기에는 이렇게 복제된 X형 색채와 Y형 색채가 있을 거예요. 유전자로 표시하는 거 이렇게 되겠죠. X형 색채는 실제로 하나, Y형 색채로 하나예요. 얘가 정상 분열을 한다고 하면 한쪽이 X를 가져가면 반대쪽은 Y를 가져가는 그런 상황이 펼쳐져야 되는데 지금 여기 있는 이 N짜리 세포에는 Y가 하나 들어있어요 라는 걸 우리가 지금 위에서 확인을 했었죠. 지금 이 정자 Y가 들어있어야 한다. 그 말은 X와 Y가 1분열에서 분리가 될 때 Y형 색채가 이쪽으로 하나 넘어왔고 X형 색채가 반대쪽으로 넘어갔다. 지금 이런 상황을 생각한 거겠죠. 그럼 이쪽의 2분열은 정상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이 세포에도 Y형 색채, 성형 색채가 하나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 상황에서 비분리가 여기서 나야 되기 때문에 이 X형 색채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분리가 되면서 염색 분체가 하나씩 들어가야 되지만 이게 분리되지 않고 염색 분체가 하나, 둘 한쪽으로 몰려갔다. 여기에는 X염 색채가 없다 라는 소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n 플러스 1짜리는 성염 색채를 하나 더 받은 거고 n-1짜리는 성염 색채를 하나 덜 받은 게 됩니다. 리을과 미음이라고 했을 때 모두 X염 색채를 가진다. 틀렸죠? 한쪽이 X염 색채를 몰아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쪽은 X염 색채를 가질 수가 없다. 틀린 말이 됩니다. 3번이고요. 그다음 8번 보겠습니다. 8번이 약간 쉬워 보이네요. 백혈구 기억의 핵형 분석 결과를 나타냈다. 기억은 강수 1분열 중기의 세포이다. 여러분들, 이 강수 분열이라는 건 생식 세포를 만들 때 일어나는 분열이에요. 근데 지금 여러분 여기 백혈구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 백혈구로 정자난자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일단 이거는 터무니없는 말이에요. 기억은 틀렸고요. 니은 이 사람은 클라인펠터 증후군의 염색체 이상을 보인다. XXY 성량 색채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 확인이 되죠. 클라인펠터 증후군이 맞다. 디귿 이 핵형 분석 결과에서 페닐케톤 요증 여부를 알 수 있다. 페닐케톤 요증은 유전자 돌연변이입니다. 유전자 돌연변이는 핵형 분석으로는 확인할 수가 없다. 그래서 틀린 말이죠. 2번이 답입니다. 9번 풀어보겠습니다. 9번은 기억과 니은을 결정하는 유전자는 같은 염색체에 있다. 연관되어 있다라는 의미죠. 기억과 니은은 각각 AA별, BB별로 결정이 되고 가계도를 이렇게 줬네요. 여러분들이 가계도를 보면 제일 처음 해야 되는 일은 이런 홍질들을 바로 이 가계도에 표시를 해보자. B급은 기억이고 검은색은 다 가진 애들이고 얘는 니은이다. 뭐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럼 지금 이 상황, 이 가계도만 봤을 때 기억과 니은이라는 형질에 대해서 부모는 모두 안 가지고 있는데 자녀한테서만 갑자기 발견되는 경우, 뭐 갑툭튀라고 설명을 했었죠 그때. 부모의 형질은 같은데 자녀와 특별하게 어떤 형질이 발현되어 있는 경우 어디 있나요? 그렇죠, 지금 여기 있죠. 이 남자애는 니은이 발현됐는데 부모는 니은에 대해서 둘 다 정상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니은과 니은에 대해 정상인 형질이 있는데 뭐가 우성이다? 정상이 우성이다. 지금 이 정도를 발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억에 대해서는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경우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 쭉 넘어가면서 가볼게요. 가계도 구성원의 핵형은 모두 정상이다. 핵형은 모두 정상이라는 건 한 사람의 체세포는 이해는 46개의 염색체를 모두 정상적으로 가지고 있다. 자, 그 다음 1과 2는 각각 기억에 대해서 A와 A별 중 한 종류만 가지고 있다. 자, 이게 굉장히 큰 힌트예요. 이게 어떤 유전 문제를 보더라도 많이 나오는 힌트 중에 하나인데 이걸 활용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힌트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해볼게요. 자, 1번과 2번을 보면 1번과 2번을 따로 빼서 그려볼게요. 기억에 대한 것만 물어봤기 때문에 1번은 기억이 있고요. 2번은 정상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적어놓을 수 있겠죠. 근데 둘은 표현형이 다른데 A와 A별 중 한 종류만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A와 A별이라는 유전자가 있는데 지금 뭐가 뭘 발현하는지 모르겠지만 A가 기억을 발현하는 유전자고 A별이 정상을 나타내게끔 하는 유전자라면 만약에 이게 상염색체 유전이라고 했을 때 상염색체는 남녀 모두 2개씩 염색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유전자형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나요? 즉 기억이 발현된 1번은 한 종류만 가지고 있으려면 A가 되어야 하고 2번은 한 종류만 가지고 있으려면 A별만 나와야 되는 상황이죠. 그럼 이들 사이에서 태어나는 자손들은 모두 A별이어야 되는 거예요. 자손의 표현형이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무조건 하나로만 결정된다. A별이어야 된다. 유전자형이. 두 번째, 만약에 이게 성염색체 유전이라면 이때는 뭐 X염색체 유전을 가정한 거겠죠. 1번 같은 경우는 기억이 발현된 남자이기 때문에 유전자형이 AY이고 2번 같은 경우는 정상 여자이기 때문에 한 종류만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A별이겠죠. 둘 사이에서 태어나는 애들을 생각해보면 지금 얘는 남녀가 다 A별인 건데 이들 사이에서 태어나는 이 남자 아이는 아들은 무조건 A별 Y가 되고 딸은 A별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상황을 생각해보면 만약에 이런 힌트가 나왔는데 그게 상염색체 유전이라면 이 남자와 여자 자녀들의 표현형이 모두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성염색체 유전이라면 남자와 여자 남녀 표현형이 다르다 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 집안의 가계도를 보면 1번과 2번 사이에서 태어나는 이 자손들의 표현형을 보면 일단 여러분들 여기 주의해야 될 거는 기억만 봐야 돼요. 니은 말고 기억이 이 4하고 사이에 있는 애는 기억이 있고 4번은 기억이 없죠. 이렇게 표현형이 서로 다르잖아요. 표현형이 다르면 뭐다? 그치? 성염색체 유전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힌트에서 이게 X형 색채에 연관되어 있는 유전자들이구나를 판단할 수 있는 거야. 이해가 되나요? 그 다음 이 힌트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 지금 여기 정리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이 여자의 유전자형은 무조건 뭐예요? 상염색체 유전이든 성염색체 유전이든 이러한 힌트가 나와 있다고 하면 여자의 유전자형은 무조건 AA 별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가계도에서 따져보면 이 1, 2 사이에서 태어나는 딸인 3, 5 사이에 있는 얘의 기억에 대한 유전자형이 AA별 이형 적합자라는 겁니다. 이형 적합자에서 기억이 발현되고 있기 때문에 기억이 우성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B는 똑같이 뭐 정상 유전자가 B고 니은을 발현한 유전자가 B별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건 유전자 놓는 거는 어떤 식으로 놓아도 상관없는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 가계도에 각각의 유전자를 배열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뭐 우열 관계와 성염색체 유전이라는 걸 파악했으니까 남자의 유전자형부터 표시하면 굉장히 쉬워요. 자, 일단 여기 남자 있죠. 기억만 발현된 남자. 기억이 발현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의 X염색체 위에 기억을 발현하는 A를 갖고 니은에 대해선 정상인 B를 가져야 한다. 그리고 Y를 가지고 있다. X, Y 이런 식으로 써져 있죠. 지금 이것을 뭐 그림을 계속 이렇게 그릴 수는 없으니까 A와 B를 엮여있는 X염색체 하나와 Y염색체를 갖는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이렇게 위아래는 연관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만 발현된 이 남자를 보면 기억에 대해서 정상이니까 A별이라는 유전자를 가질 거고 니은이 발현됐기 때문에 B별도 가지고 있겠죠. B별도 갖고 Y를 갖는다. 그럼 이 A별, B별은 누가 준 거예요? 저희 엄마가 준 거죠. 그럼 엄마 같은 경우는 A별과 B별이 연관된 X염색체 하나를 갖고 또 하나는 무엇을 가져야 될까요? 이 사람은 일단 기억에 대해서도 정상이어야 되기 때문에 반대편에 A를 가져야 되고 니은에 대해서도 정상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 A별을 가져야 되겠네요. 정상이 열성이죠. A별을 가질 거고 니은에 대해서는 정상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B를 가져야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 이 3번은 무조건 아빠한테 뭘 받아요? X염색체. 그래서 A와 B가 연관된 염색체를 하나 받게 되고 엄마한테는 둘 중에 뭘 받아도 지금 상관없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어찌됐건 이게 다 우성 형질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왼 오른쪽에 가계도를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지금 이 1번 같은 경우는 기억과 니은이 모두 발현됐기 때문에 기억을 발현하는 A 유전자와 니은을 발현하는 B별 유전자가 엮여 있으면서 Y를 가지고 있을 거고 이 4번 같은 경우는 둘 다 정상이기 때문에 A별과 니은에 대해 정상인 B가 엮여있는 X염색체 하나를 갖고 Y를 가지고 그럼 A별 B가 엮여있는 X염색체 이거 누구한테 받는 거예요? 그렇죠? 엄마한테 받는 거죠. 엄마는 A별 B가 엮여있는 X염색체 하나를 가질 거고 기억에 대해서 정상이 나오려면 열성형질이니까 하나의 X염색체 위에를 A별을 가지고 있고 이번 이 니은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까지는 뭐 밝혀진 바가 없죠. 자, 그럼 여기서부터 봅시다. 이 딸은 AA별이라는 유전자형을 가지고 있으려면 일단 A를 아빠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A가 넘어올 때 B별이 연관되어 있는 X염색체를 받은 거고
니은이 발현되려면 B가 있어야 돼요? B별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 A의 유전자형은 B별이어야겠죠. 그럼 A별과 B별이 엮여있는 X형 자체는 누구한테 받은 건가요? 그렇죠. 엄마한테 받는 거예요. 지금 이 가계도를 보고 위아래를 타고 다니면서 이런 식으로 누가 어떤 X형 자체를 가지고 있는지를 밝히는 게 사실 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5번을 제외하고 나머지 애들의 유전자형을 다 써봤어요. 연습 삼아서 써본 거고 5번이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확인해보면 1과 2의 함수분열 과정에서 염색체 비분리가 각각 1회씩 일어났고 5는 1의 정자 A와 2의 난자 B가 수정되어 태어났다. 핵형은 모두 정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5번은 유전자형을 뭘 가져야 되는 거예요? 기억도 발현되고 니은도 발현되려면 X형 자체 위에 A와 B별이 엮여있는 X형 자체 하나와 Y형 자체를 가져야 된다. 지금 이걸 옆으로 빼서 한번 다시 그려볼게요. 1번과 2번이 있고 이들 사이에서 5번이 태어났다. 5번은 A, B별이 엮여있는 X형 자체의 Y를 가지고 있고 이 1번도 A, B별이 엮여있는 X형 자체의 Y를 가지고 있고 2번은 A별, B가 엮여있는 X형 자체와 A별, B별이 엮여있는 X형 자체를 가지고 있다. 이런 상황인 거죠. 근데 이 5번이 태어날 때 비분리가 난 정자와 비분리가 난 난자가 합쳐졌더라. 어찌됐건 무슨 상황을 보던 간에 A와 B별이 엮여있는 X형 자체도 아빠만 가지고 있고 Y형 자체도 아빠만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성염색체를 모두 누가 준 거예요? 아빠가 준 거죠. 그럼 아빠의 정자는 성염색체를 원래 정상적으로 하나만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X와 Y 두 개가 한꺼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n 플러스 1짜리 핵상을 갖게 되고 여기는 X와 Y 염색체 두 개를 가지고 있다. 근데 얘는 정상적인 핵형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2의 핵상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엄마의 난자가 핵상이 n-1이면서 여기는 성염색체가 없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거. 여기 생긴 이 n 플러스 1짜리는 1분열 비분리로 만든 걸까? 2분열 비분리로 만든 걸까? 그죠? 상동 염색체가 들어있다. 서로 다른 애가 들어있다. 무슨 비분리? 1분열 비분리다. 그러면 모든 문제가 풀릴 것 같습니다. 기억은 열성 형질이다. 기억은 아까 무슨 형질이었나요? 우성 형질이었죠. 지금 여기 우열관계를 보면 틀렸고요. 니은 A가 형성될 때 염색체 비분리는 감수 1분열에서 일어난다. 정자 A가 형성될 때는 감수 1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나는 거 맞죠? 그래서 니은이 맞고요. 3, 4 사이에서 I가 태어날 때 이 I에게서 기억과 니은이 모두 나타나요. 3과 4 사이에서 A가 태어나는데 기억과 니은이 모두 나온다. 기억과 니은이 모두 나오려면 일단은 기억이 발현되려면 A가 들어와야 되고 니은이 발현되려면 B가 있으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렇죠? 자, 그럼 지금 이 상황을 봤을 때 어찌됐건 이 3번의 유전자형은 A와 A별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아빠한테 X를 하나 갖고 엄마한테 하나 가져야 되니까. 근데 그 밑에는 뭐 B별일 수도 있고 B일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A가 태어난다고 했을 때 일단 기억을 발현시키려면 A가 있어야 되니까 둘 사이에서 A는 누구만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얘가 엄마만 가지고 있죠.
엄마가 이 염색체를 넘겨주는 상황만 생각해 봐야 되는데, 만약에 이 X 염색체를 자손한테 전달하면 뭐가 딸려가? B가 딸려가는 순간 B는 우성 유전자이기 때문에 뭐가 발현이 안 돼요? 비밀이 발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보기는 기억을 발현시키려면 무조건 니은에 대한 정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니까 이 확률이 0이 되는 겁니다. 답은 2번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개념들이 활용이 됐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만한 내용은 이게 비분리 문제가 아니더라도 정말로 많이 나오는 힌트가 이거예요. 일반인은 기억에 대한 유전자 종류가 한 종류만 가지고 있다. 한 종류만 가지고 있는데 둘의 표현력이 서로 다르다. 그러면 지금 이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 있고, 만약에 이게 상념특치 유전이라면 남녀의 표현력이 모두 같아야 된다. 왜냐? 유전자형이 모두 AA 별밖에 안 나올 테니까. 만약에 상념특치 유전이라면 남자와 여자의 표현력이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계도를 보고 남녀의 표현력이 다르다 싶으면 그건 성념특치 유전이다 라는 결론을 내리는 거고, 이렇게 상성을 판단할 수 있고, 또 우열 판단하는 방법은 상념특치 유전이든 성념특치 유전이든 이러한 힌트가 있을 때 태어나는, 둘 사이에서 태어나는 딸은 무조건 유전자형이 뭐다? A 별이다.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이형 접합자인 거고, 이형 접합자에서 발현되는 형질이 우성 형질이다. 그런 결론까지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문제를 푸는데 거의 17분이 지나가고 있네요. 되게 많은 시간을 잡아먹은 것 같은데 충분히 여러분들이 어려워할 만한 문제니까 한번 꼭 다시 풀어보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10번 풀어보겠습니다. 10번은 감수 분열 과정과 이렇게 DNA 상대량이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이 DNA 상대량이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에 대한 생각이 없으면 사실 이 문제를 절대 풀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감수 분열 과정 중에 DNA 상대량이 어떻게 표현되는지부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감수 분열은 4단계로 배우죠. 1, 2, 3, 4. 이렇게 감수 분해를 4단계로 배우는데 이 위의 세포는 G1기의 세포고 S기를 지나면서 감수 1분열 중기의 세포가 이렇게 되는 거고 1분열 마치면 감수 2분열 중기 세포가 되는 거고 마지막은 생식 세포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염색체가 G1기에는 원래는 염색체 형태가 없지만 ENX성을 갖는 세포이기 때문에 상동 염색체가 함께 존재하는 상황이죠. 그럼 S기를 지나면서 감수 1분열 중기에는 이 염색체들이 복제가 되는 상황이에요. 그쵸? 그럼 얘도 똑같이 상동 염색체가 함께 있기 때문에 ENX쌍이 있고 감수 1분열에서는 상동 염색체가 서로 분리되기 때문에 한쪽으로 덩어리가 가면 다른 쪽으로도 덩어리가 하나 가는, 그래서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2분열 중기에는 NX쌍을 표현하게 되고 마지막 생식세포 같은 경우는 염색 분체가 분리되기 때문에 염색체가 한 가닥씩 들어가게 된다. 지금 이게 기본적인 감수 분열 과정이에요. 근데 이게 이 염색체의 행동을 파악했으니까 이 위에 있는 유전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아야 하잖아요. 여기 위에 라지 A와 스몰 A가 하나씩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2단계 세포에는 라지, 스몰 이렇게 두 개씩 있겠죠. 그다음 3단계 세포에는 라지 여기 왼쪽 오른쪽에는 스몰 그럼 마지막 생식 세포에는 라지 하나씩 들어가고 스몰 하나씩 들어가는 이런 식으로 분열을 하게 됩니다. 그럼 라지와 스몰 A의 상대량을 표시해 본다고 했을 때
이 1단계 세포는 하나가 존재하는 거고, 이 2단계 세포는 두 개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 3단계 세포는 왼쪽에 있는 세포와 오른쪽에 있는 세포가 DNA 상대량이 달라졌죠. 왼쪽에 있는 세포는 라지를 2개 가지고 있고 스몰 a는 안 가지고 있는 상황. 오른쪽에 있는 세포는 라지 a는 안 가지고 스몰 a만 갖는 상황. 그 다음 얘가 이 분열을 거치면 그거에서 생기는 딸 세포는 라지 a 하나에 스몰 a는 없는 상황. 반대쪽은 라지 a는 없고 스몰 a만 있는 상황. 이런 상황이 펼쳐집니다.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될 점은 이 2단계와 3단계 세포를 보세요. 이 세포들의 공통점은 염색체가 모두 다 복제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염색체가 복제되어 있는 상황이면 DNA량이 무조건 짝수로만 표시됩니다. 짝수. 그렇겠죠, 당연히. 복제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무조건 자신의 짝꿍이 하나씩은 더 있는 상황. 그래서 2나 2,0이나 어찌됐건 짝수로 표시된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만약에 그럼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비분리가 나는 상황을 생각해 볼게요. 1분열에서 비분리가 났다라고 하면 지금 2단계 세포까지는 이렇게 갔을 거고 여기서 비분리가 난다. 그럼 어떻게 분열하는 거죠? 원래 이 상동염색체가 이런 식으로 양쪽으로 나눠져서 들어가야 되는데 한쪽으로 몰려간다. 이쪽에는 안 간다. 그렇게 돼서 여기 이 분열을 정상적으로 마치게 되면 이 생식세포에는 한 가닥씩 들어갈 거고 이쪽에는 아무것도 안 들어간다. 여기에도 유전자를 똑같이 써볼게요. 라지와 스몰 a로 했으니까 라지, 스몰. 원래는 라지와 스몰이 분리되어야 되지만 1분열에서 비분리가 났기 때문에 라지, 스몰이 이런 식으로 갔을 거고 그럼 염색 분체가 분리되면서 생식세포에는 라지, 스몰이 들어가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DNA 상대량 생각해 봐도 이 2단계와 3단계 세포들은 다 어때요? 비분리가 나더라도 짝수가 나오죠. 지금 여기 생각해보면 2일 거 아니야. 여기는 00일 거고. 라지 A와 스몰 A 양이, DNA 상대량이. 그러니까 비분리가 나더라도 이 2단계와 3단계 세포는 이 DNA 상대량이 짝수로 표현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근데 어디가 달라질 수 있냐면 이 아랫부분. 원래 정상적으로 분열한다고 하면 이 생식세포들은 염색 분체를 한 가닥씩만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홀수로만 표시될 수 있어요. DNA 상대량이. 그런데 만약에 비분리가 난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지금 여기는 라지 A와 스몰 a가 1, 1로 표시됐지만 이게 라지 A라면 라지 A가 들어오면서 2, 0 이런 식으로 표시될 수 있겠죠. 비분리가 난다고 하면.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원래 정상적으로는 4단계 세포에는 DNA 상대량이 1로만 표시되어야 되지만 홀수로만 표시되어야 되지만 비분리가 나는 상황에서는 이런 식으로 만약 스몰 a면 1, 1처럼 홀수도 올 수 있고 짝수가 올 수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 홀수와 짝수가 함께 올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러면 이 1단계 세포는 DNA 상대량이 어떻게 표시될까요? 지금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홀수 당연히 올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얘의 유전자량이 라지 스몰 2형 접합자가 아니고 라지 같은 동형 접합자라면 2, 0이 되면서 짝수로도 표시할 수 있겠죠. 짝수와 홀수. 그래서 원래 1단계 세포는 홀수와 짝수로 모두 다 표현이 가능한 상황이고 2단계와 3단계 세포는 무조건 짝수로만 표시되고
4단계 세포로는 홀수로만 표시된다. 이게 일단 감수 분열에서 DNA 상대량을 표현하는 기본적인 내용인 거고, 여기까지가 기본 정상적인 상황인데, 만약에 비분리가 난다고 하면 1단계 세포는 홀수와 짝수로 표시될 수 있고, 2단계, 3단계 세포는 무조건 짝수고, 3단계 세포는 홀수와 짝수가 함께 표시될 수 있다. 그러니까 양쪽을 비교해서 비분리가 일어난다고 해서 달라질 수 있을 만한 부분은 어디밖에 없다? 그렇지, 4단계밖에 없다. 일단 이런 기본적인 개념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DNA 상대량이 나와 있는 이 표만 보고 이 세포의 핵상이 얼마인지 그런 걸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상당히 복잡한 상황이에요. 일단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가 같은 경우는 21번 염색체에서 비분리가 났고, 나 같은 경우는 성염색체에서 비분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 가에서는 상염색체 비분리가 난 거고, 나에서는 성염색체 비분리가 난 거. 일단 여기다 적어볼게요. 21번 비분리, 성염색체 비분리. 그럼 지금 아까 공부했던 것처럼 감수 분열을 이렇게 나열해 해놨는데, 지금 이거는 선생님이 밑에서 그렸던 그 4단계로 그려놓지 않고 3단계로 그려놨죠. 그럼 지금 이거는 감수 1분열 중기인 거고, 얘는 감수 2분열 중기인 거고, 얘는 생식세포인 거예요. 그럼 아까 봤던 것처럼 공통점이 2단계와 3단계 세포는 염색체가 어떤 형태다? 복제되어 있다. DNA 상대량이 어떻게 표시된다? 짝수로만 표시된다. 이거 기억나죠? 이건 비분리가 나더라도 변함없는 사실이에요. 그럼 지금 여기서 봤을 때 짝수로만 DNA 상대량이 나타나 있는 경우가 어디 있나요? 일단 A는 여기 홀수가 보이죠? 일단 아니고, B, C, D는 2, 뭐 이런 식으로 짝수로만 나열되어 있고, E는 홀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네모 칸 안에 있는 기억, 니은, 디귿 이 세 개의 세포가 B, C, D에 연결이 되어야 된다 라는 의미고, A와 E는 리을과 미음 중에 하나일 거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됐죠? 그러면 기억, 니은, 디귿을 어떻게 BCD로 연결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고, 기억, 니은, 디귿의 차이점은 이렇게 절반을 갈라보면 기억과 니은 세포의 핵상은 EN인 거고, 디귿과 뭐 리을, 미음들의 핵상은 원래 정상적으로는 N이었겠죠. 그럼 이 세 개 중에 두 개의 세포는 EN이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 기억 같은 경우는 난자 형성 과정 중에, 니은 같은 경우는 정자 형성 중이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자 같은 경우는 상염색체도 2개 가지고 있고 X염색체도 2개 가지고 있죠. 근데 정자에는 상염색체는 2개 있는데 X염색체는 하나밖에 없어요. 남자 같은 경우에는. 근데 지금 이 문제가 가에서는 상염색체 비분리가 났고 나에서는 성염색체 비분리가 난 거기 때문에 이 2개의 유전자 중에 어떤 거는 상염색체 위에 있고 어떤 거는 성염색체 위에 있을 거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이해가 지금 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래서 BCD에서 EN짜리 핵상 세포들을 찾아야 되는데, 일단 EN이라고 표시할 수 있으려면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대립 유전자가 하나의 세포 안에 있어야 돼요. 라지 H와 스몰 h가 하나의 염색체 위에 뭐 이런 식으로 존재할 수는 없잖아요. 라지 H, 스몰 h가 함께 존재한다는 건 상동 염색체 위에 서로 다른 대립 유전자로 이런 식으로 존재한다는 거니까 EN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어찌됐건 하나는 상염색체 위에 있고 하나는 성염색체 위에 있다고 했으니까 이 난자 형성 과정 중인 기억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합이
모두 다 4를 만족시키는 상황이 펼쳐져야 돼요. 지금 이 기억이라는 애한테는 상염색체가 이렇게 쌍으로 존재할 거고 성염색체도 이런 식으로 쌍으로 존재할 거기 때문에 DNA 상대량의 합이 4가 나와야 돼요. 두 개 합이 4죠. 이것도 두 개 합이 4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 C가 기억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쵸? 근데 이 정자 형성 과정 중인 니은이라는 세포는 상염색체는 이런 식으로 두 개를 가지고 있을 거지만 성염색체, X염색체는 이런 식으로 하나를 가지고 있고 그 옆에 이렇게 Y염색체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 니은 같은 경우는 상염색체 위에 있는 유전자 DNA 상대량 합은 4가 돼야 되는 건데 X염색체 위에 있는 유전자 DNA 상대량의 합은 2가 되어야 되는 상황. 그러면 일단 B와 D 중에 어느 것을 살펴봐도 T의 DNA 상대량의 합은 4고 H의 상대량의 합은 2밖에 안 되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상염색체 위에 있는 유전자가 돼요? 그렇죠. T가 상염색체 위에 있는 유전자가 되는 거고 H가 X염색체 위에 있는 유전자가 된다 라는 것까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럼 일단 이 내용을 다시 옆에다가 정리를 해볼게요. 자, 기억이라는 세포에는 상염색체 2개, 성염색체가 2개 있다. 지금 이게 X염색체예요. 이게 상염색체고. 근데 유전자가 이 기억이라는 세포를 보면 뭐가 있다? 상염색체 위에는 라지 T, 스몰 t가 있고 성염색체, X염색체 위에는 라지 H, 스몰 h가 있더라. 이게 지금 기억이라는 세포였죠. 그래서 얘가 분열해서 만든 게 여기 디귿과 옆에 있는 세포인 거고 그 다음 얘가 분열해서 만든 게 여기 리을이 나온 거죠. 여기 이렇게. 근데 이 가라는 난자 형성 과정 중에는 상염색체에서 비분리가 났기 때문에 성염색체는 제대로 분열된 걸 찾아야 되는 거고 상염색체에서 비분리가 난 경우 지금 이 2를 보면 상염색체 위에 있는 유전자가 단 하나도 없죠. 이거는 지금 상염색체가 없다는 소리예요. 지금 이 세포 안에. 라지 T도 없고 스몰 T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2가 상염색체 비분리가 나서 형성된 세포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 아까 A와 E가 리을과 미음 중에 하나라고 했는데 이 2는 상염색체가 없는 거니까 얘가 리을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리을에는 라지 H가 하나 있다는 걸로 보아 X염색체가 이렇게 라지 H 하나로 들어온 거인 상황이고 성염색체는 정상 분열했을 거기 때문에 여기도 라지 H가 하나 들어와 있을 거고 그럼 얘를 만들려면 그 위쪽의 세포가 X염색체에 라지 H를 담아왔을 거고 그럼 이 디귿에는 스몰 h가 갔을 거다. 가라는 과정은 21번에서만 비분리가 났기 때문에 X염색체는 정상 분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X염색체, 이 파란색 염색체들을 하나씩 이렇게 넘겨준 거예요.
이런 상황. 그러면 지금 여기서 B와 D 중에 이 디귿은 무엇인가요? 그쵸, 여기 스몰 h만 두 개 있는 얘가 디귿이다. 스몰 h만 두 개 있는 이거를 밝히면 그 뒤에 라지 t와 스몰 t가 각각 두 개씩 있다라는 상황은 위에 있는 기억에 있는 이 라지 t와 스몰 t가 모두 다 어디로 갔다? 그치, 디귿으로 들어왔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죠. 라지 t, 스몰 t. 원래는 정상 분열한다고 하면 라지 t나 스몰 t가 한쪽으로 몰려가지 않고 라지 t가 왼쪽으로 가면 스몰 t가 오른쪽으로 가는 이런 상황이 펼쳐져야 되는데 지금 이 문제를 해석해 보면 라지 t와 스몰 t가 이 디귿이라는 세포 안에 함께 들어가 있다. 그 말은 지금 여기 1분열에서 비분리가 났다. 1분열 비분리가 났기 때문에 이렇게 분열을 하게 되면 2n짜리 모세포가 n 플러스 1짜리 딸세포와 n-1짜리 딸세포를 만들 수 있다. 그 다음 2분열은 정상 분열했을 거기 때문에 얘들은 n-1짜리 세포다. 이 마이너스 1은 무슨 염색체다? 상염색체가 하나 부족하다. 좀 어렵죠? 얼굴을 안 보고 설명하려고 하니까 더 어려운 것 같은데 일단 감수 분열 과정을 제대로 이해해야 여러분들이 이걸 풀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뒤에 보면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DNA 상대량과 관련된 감수 분열 과정. 여러분들이 일단 이 염색체의 행동을 무조건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기억 디귿 리을을 모두 다 찾았으니까 나머지를 찾아보면 이 디귿이 니은이 되는 거고 A가 미음이 되는 상황이겠죠. 디귿이랑 미음, 이 정자형성 과정을 한번 파악을 해볼게요. 정자형성 과정. 지금 여기까지는 난자형성 과정이었으니까 그 옆에다가 작게 그려볼게요. 자, 니은이라는 애한테는 뭐가 있어요? 라지 t, 스몰 t가 있고 라지 h만 두 개 가지고 있다. 지금 아까 지금 이렇게 설명을 했었죠. 그럼 색깔을 상염색채 똑같이 그려봐야겠네요. 라지 t랑 스몰 t는 있으니까 저 니은이라는 애한테는 라지 t, 스몰 t, 라지 tt, 스몰 tt 이런 식으로 있을 거고 H 같은 경우는 X 염색체 위에 X 염색체가 이렇게 복제되어 있으면 라지 H, 라지 H 이런 식으로 있을 거고 그 옆에 Y 염색체가 이렇게 있다.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럼 얘가 1분열을 한다고 했으면 1분열을 거쳤다가 2분열을 하게 된다. 2분열 여기에서 지금 미음이 생기고 있죠. 미음. 근데 미음에는 뭐가 들어있다고 나와 있어요? 라지 T 하나와 라지 H가 두 개 들어와 있다. 라지 T가 하나 있다. 그 다음 여기 나에서는 성염색체 비분리가 났기 때문에 상염색체는 정상 분열을 했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상염색체 정상 분열을 했으니까 라지 T 하나가 여기 있으려면 라지 T가 이렇게 있다는 소리고 라지 T가 이렇게 들어오려면 이쪽에도 라지 T가 있어야 되니까 그 위쪽에는 라지 T가 있었겠죠. 이렇게 라지 T가 있을 거다. 반대편으로 스몰 t가 몰려갔을 거고. 그쵸. 그 다음 성염색체가 지금 이 문제 상황에서 미음에 라지 H가 두 개 들어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말은 이렇게 X염색체가 두 개, 라지 H가 이렇게 들어와 있다라는 의미예요.
여기에 라지 H가 와 있다. 그럼 지금 얘 세포의 핵상이 n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n 플러스 1인데 서로 똑같은 애가 이렇게 들어와 있잖아요. HH. 똑같은 애가 들어오려면 몇 분열 비분리다? 2분열 비분리다. 여기에 비분리가 났다. 그러니까 얘한테는 얘는 n 플러스 1짜리고 얘는 n 마이너스 1짜리일 거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벌써 23분이 지나가는데 이해를 했으면 좋겠는데 안 되면 선생님한테 찾아오세요. 다시 설명해 줄 테니까. 기억. 나에서 상동염색체의 비분리가 일어났다. 나에서는 몇 분열 비분리가 났다고 했어요? 여기서 비분리가 나야 되죠? 2분열 비분리. 그러니까 상동염색체 비분리 아니고 염색 분체 비분리다. 틀렸고, 니은 디귿의 상염색체 수와 2의 총 염색체 수의 합은 45다. 여러분들 염색체 수를 파악할 때 무조건 뭘 생각해야 된다고요? 핵상을 일단 생각해야 돼, 핵상. 디귿의 상염색체 수. 일단 디귿의 핵상을 알아야 돼. 디귿은 핵상이 여기 n 플러스 1이라고 알고 있죠. n 플러스 1. n 플러스 1은 총 24개의 염색체일 건데 여기는 상염색체가 비분리가 나서 상염색체가 하나 더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염색체 23개, 상염색체가 하나 있을 거다. 일단 23 확보를 했고 2의 총 염색체 수. 2는 이 리을 세포를 말하는 거죠. 이거. 2의 총 염색체 수는 2의 핵상이 n-1이었죠. n-1은 22. 이니까 총 염색체 수가 22개겠죠. 두 개를 더해보면 45가 나옵니다. 맞죠? 세포 한 개당 성분의 T의 DNA 상대량은 기억이 A의 2배다. 일단 기억 같은 경우는 얘예요, 얘. 얘가 기억인데 기억에는 성염색체 수가 몇 개 있어요? 2개 있죠. X염색체. 2개분의 라지 T의 DNA 상대량. 라지 T 몇 개 있어요? 2개 있죠. 2분의 2 A. A는 미음 세포였고 미음은 여기 있네요. 여기 지금 성염색체 몇 개 있어요? 여기 X염색체 2개 있죠. H가 위에 있는. 성염색체는 2개고 라지 T의 DNA 상대량. 라지 T는 지금 몇 개 있나요? 1개 있죠. 이것은 이것의 2배다. 맞아, 틀려? 맞죠? 니은티가 5번. 이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 이 DNA 상대량으로 문제를 푸는 게 쉽지 않아요. 지금 이거 표를 해석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이 문제를 많이 연습을 해보세요. DNA 상대량. 이걸 파악하려면 일단 이런 밑에 있는 이 염색체들의 행동을 정확하게 기억해야 되는 거고 염색체의 행동을 알아야 그 위에 있는 이 유전자들의 움직임을 머릿속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 정도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